내가 물린 거 혹은 내가 집중하지 않는 다른 쪽은요 정말로 수급이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장이 언제 없어질까요? 라는 부분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LG 플레이가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걱정했었던 부분이 시장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죠. 예전된 악재가 나왔을 때가 호재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의 이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도 어쨌든 코스닥은 0.8%, 네, 그다음에 코스피는 0.07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오늘 증시 일단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호재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호재의 내부적인 거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일 거고요. 근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매그니피션트 7, M7이라고 그러죠. 빅7이라고 그러고 그 종목들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 빅7 종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7월, 8월 달에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네. 엔비디아 보고 혹은 테슬라 보고 그랬는데 12월 한 중순 들어서부터 그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았었습니다. 1주차, 2주차보다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올라간 것들이 뭐 AMD라든지 브로드컴 같은 약간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 AI 반도체의 확산되는 종목들이 가면서 어라 이거 뭐지? 생각을 했는데 그 중간에 하이닉스가 어제 그제 신고가를 쓰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전통 강자, 미국의 전통 강자가 되돌아와야지 우리 시장이 원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전반적인 반도체도 그렇고 테슬라를 위시한 2000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난주 제가 안 왔을 때 목요일날 금요일날 정도에 보시면은 포드가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네, 자동차주도 반등이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어찌됐든 피벗 기조가 우리가 예상되어 있으니까는 고금리 때문에 한 번씩 힘들었었던 섹터가 미국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2차전지가 아니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자동차든 고금리 기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뭐가 헷갈려 하냐면 과연 기조적일까죠? 자동차가 하루 반 정도 올랐는데 과연 3일째 올릴 수 있을까? 이거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주에서 이번 주 넘어오니까는 자동차는 쉬고요 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빨리 타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네. 제가 해외 주식을 오랜만에 좀 띄워봤어요. 제가 해외 주식을 잘 안 띄워놓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해외 주식 차트를 같이 띄울게요. 지금 어제 보시면은 애플이 조금 밀렸죠. 지금 저희 시황이랑 좀 비슷하게 될 텐데 애플이 이제 일정 부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왜냐면은 그런 이제 와치라든 이런 부분이 좀 판매 중지가 될 수 있다라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애플은 살짝 꺾인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이 이렇게 크게 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금만 더 오늘 한 1% 정도 오르면은 드디어 엔비디아 신고가를 씁니다. 그리고 알파벳 이런 식으로 오르고 브로드컴도 여전히 꾸준하게 가고 있고 여기에는 시총이 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어제 핵심은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강하게 신고가를 또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때 좋았던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미국 내 투자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올렸다는 이유 때문에 오르기는 올랐지만 최근에 구독자들에 대한 아시다시피 가격 정책을 굉장히 시장이 친화적으로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국내 컨텐츠 회사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넷플릭스를 보면 좀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이 얘기는 좀 이따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미국 쪽에서 빅7이 국내 증시를 훈풍에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봤더니 지금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좀 파는 겁니다. 오늘 95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좀 안타깝죠. 여기 해외 차트에서 나스닥을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쏘고 있는데 진짜 강해요. 그죠 대표님. 근데 우리 차트를 보면은 우리 차트에서 코스피를 보면은 이렇죠. 네. 물론 이평선 제가
이 2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이평선 모여 있고 여기서 방향을 잡으면 잘 안 꺾인다. 이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요 정도 상황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좀 더 가긴 해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보시면은 드디어 오늘 이 200일선을 잘 못 넘었거든요. 오늘 종가상을 한번 살짝 뚫는 모습 보였어요. 네.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지금 뿜뿜 내비치는 중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확정에 대한 뉴스가 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나온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만약 이런 이벤트들도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차피 26일 날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화요일을 빼놓고선 4거래일 나온 거예요. 수, 목, 금, 화니까는요. 그러니까 4거래일 안에만 잘 우리가 버티고 한다면은 지나갈 이슈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종목이 부러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목이 부러졌다가 올라올 때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녹아있는 중이고 좀 특이점은요. 여기 화면 보시면 외국인 선물을 5,100억 정도 샀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급등 나오기 전에 외국인 선물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깨진 것 같지는 않고 12월에는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이걸 일자별로 보시면은 외국인이 4일만 3일까지 매수를 하다가 4거래 만에 판 거거든요. 지난주에 FMC도 있었고 6천억, 8천억씩 현물로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었는데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 지수는 거래선 조금 쉬었고 코스닥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악재도 있죠? 이게 악재라는 것 자체가 꼭 지수가 빠지고 종목이 크게 빠져서 악재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막상 매매를 할 때 지수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가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좀 몇 개를 빼놓고는 내가 너무 답답하다 하는 것도 일종의 악재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걸 보실까요? 322 하나 하면 제가 미리 세팅을 좀 해놨는데 제가 오늘 시장을요 거래대금으로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대표님 보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들. 이 왼쪽 화면은요 오늘 거래소의 총 거래대금입니다. 네. 8조 나왔고요. 거래소를 볼게요. 거래소에서 8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6,800억. 그러면 전체 8조 중에서 1조 5천억 정도는요. 5천억 정도는 이 두 종목을 매매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종목을 빼면은요. 6조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 두 종목 없었다 치면은 우리가 장 재미없고 지지부진하다 생각했을 때 그 6조대 거래대는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 어제 건데 보시면은 어제 거래대금 더 많았습니다. 1조 8천억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 8천억입니다. 어제가 더 극명하긴 했는데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같이 둘 다 바꿔볼게요. 네. 코스닥이 오늘 11조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다행히. 그런데 보이시죠? 제 눈을 비비고 봤어요. LS모티가 2조 나왔어요. 와, 엄청 나왔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상 와 거래대금도 좋다, 장도 올라간다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은 막상 내가 물린 거 혹은 내가 집중하지 않는 다른 쪽은요 정말로 수급이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 거래대금이 한 종목이 나왔으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 20조는 나와야지 다른 쪽으로 좀 퍼져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종목 2조가 나와 버리니 그러면 아까 거래소 들어갔을 때 에코머티, 두산로보틱스, LS모티 이 세 개가 합치면 거의 4조대를 갖고 갑니다. 양시장에서. 근데 그 두 종목의 시총이 그렇다고 4조를 커버할 만큼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이슈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물론 양도세 완화 이슈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좀 더 종목을 더 끌고 가려는 지난주보다 확실하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줄은 건 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분들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럴 예. 때는 그 다 빠지고 내 것도 빠지면 힘이 들 드는데 네. 내 거는 그대로거나 아니면 빠지는데 저쪽 주식은 막 급등을 해. 그럼 막 속이 더 상하죠. 이걸 참기 힘들지. 포모라 그러죠. 대표님. 포모. 예. 이 한국 증시의 이 포모는 도대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1억 하는데 100만 원 살 수는 있어요, 대표님. 포트에 한 1, 2%. 그리고 두고 가죠, 뭐. 근데 그것이 더블이 난다 치더라도 내 계좌에 얼마큼 유의미한 주식률로 다 뻗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이런 적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 신입사원 때 대리 때 보면은 고객인 전화가 옵니다. 네. 전화가 와서 이런 종목 크게 사라고 하죠. 그러면은 저는 30분도 못 들고 있겠는 거예요. 제 배포가 그렇게 적은 거죠. 근데 배포가 적었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안한 거죠. 빠졌을 때 계좌에서 포트에서 한 10%씩 깨질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그렇죠. 30분 만에.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건 팩트긴 합니다. 팩트긴 한데 그럼 이런 시장이 언제 없어질까요라는 부분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대부분요. 어떻게 움직이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또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외국인이 대형주를 사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 대형주 가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그러니까는 좀 이런 거는 지금 시장의 약간 특이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요것도 역시 다 지나간다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그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 또 상황에 따라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하루 기분이 달라질 텐데 그렇죠. 우리 저 박 차장이 오늘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어디예요?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왔다 갔는데 수목금 시장은요 이런 쪽으로 쏠리는 거 빼놓고는 순환매였습니다. 그런데 순환매 중에서 갈만한 것 중에 왜 한 가지라고 생각했던 섹터가 엔터가 있었죠, 대표. 네. 근데 엔터가 드디어 오늘 가더라고요. 오늘 갔어요. 예, JYP가 오늘 드디어 7.8% 정도 올랐고요. 요거를 조금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해드리자면 엔터 오팡 저번에도 한번 살짝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 중간에 업데이트된 거 위주로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은 요때죠, 이때 YG 엔터가 12월 6일 날 장중 29%까지 갔었죠. 와, 엄청나네요. 이때가 기억하실 거예요. 블랙핑크 재계약. 드디어 재계약 이슈가 나왔는데 이슈가 나온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 거의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요때 저희 느낌이 오긴 왔었는데 블랙핑크가 과연 과거와 같은 형태로 재계약을 했었겠느냐. 뭔가 많이 이익을 더 주지 않았겠냐? 주는 게 많았겠죠, 회사에서. 뭐 IP 여부라든지 혹은 굿즈에 대한 쉐어 여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가 블랙핑크 쪽에 약간 기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단기 급등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주가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YG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다른 것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근의 시황이었을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만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제 레포트를 보니까 4분기는 전통적으로 엔터 회사들이 아시다시피 콘서트도 좀 하고요, 굿즈 판매도 좀 있고요, 학생들 방학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좋을 거고 그런데 4분기 실적 발표를 내년 2월달, 1월, 2월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본 그 인덱스 레포트 안에서는 12월 말부터 조금씩 들어가 보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변화하다 보면은 실적주로 시장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내가 미리 사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수익을 겟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그 큰 안에는 우리가 워낙 K 엔터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소비 심리까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너무 이제 격한 거죠. 그렇죠. 그 어찌됐든 이렇게 좀 정리하면은 엔터가 좀 짧게 좀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엔터가 아마도 순환매단으로 들어왔는데 순환매단이 들어온 거 핵심을 보면은 지금 YG 말고요. JYP 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기관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금액으로 이제 177억 정도 들어왔고요. 수량으로 보면은 지금 1,716만 주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17만 주 들어왔죠. 이게 지금 보면은 최근에 약간은 이게 저도 이제 종목을 보고 매매를 볼 때 어느 주체가 그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 달까지 장 어렵다가 쭉 돌 때는요. 그때는 외국인이 주인공이었어요. 반도체 네. 들어올 때. 그런데 7월 달에는 개인들이 주인공이었고 아시죠? 2차 전지. 그런데 그게 9월 달 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그때는 기관 종목들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게 기관이 사고 있는 HBM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연기금입니다. 지금은. 연기금이 주식을 사는데 봐보세요. 여태가 잘 안 사다가 오늘
JYP를 8만 주를 한 번에 꽝 사버렸거든요. 야, 엄청나네요. 예. 이게 이렇게 잘 안 사요.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꽝 사고요. 그 다음에 안 팔더라고요. 연기금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한 1, 2주 거래일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는 연기금이 연속 순매수하는 종목들 이 조금 더 연속성이 좋았고 또 그 종목들이 또 투자 아이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좀 고르신다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하시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엔터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엔터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그 LG 디스플레이가 급락이 좀 나왔죠.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반등이 좀 시작이 됐고, 네. 그래서 LG전자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냐, 조정을 충분히 네. 받아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G전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요 PBR이 0.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LG전자 PBR 0.8 떨어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줄줄줄 샜었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유상증자를 하던 그룹사의 자구책을 마련하던 뭔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LG전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이 최근에 빠졌을 때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봅니다. 이게 LG전자 차트거든요. 그런데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발표를 네. 했고 시장에 여태까지 우리가 과거에 걱정했었던 부분이 시장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뉴스 보시면은 LG전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빌리기 옛날에 이런 내용도 좀 시간 보시면 다 나오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예전된 악재가 나왔을 때가 호재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의 이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양봉이 솟았기 때문에 3% 빠졌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대표님 아침에 보셨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1%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들고 있으신 분들은 와 이거 신저가 깨고요. 저가 깬 상태에 여기서 음봉이 크게 나버리니까는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문의 오신 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 들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진성주주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업황은 OLED 살아나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이러니까는 답답하죠. 내년 XR 막 난리도 아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OLED에 대해 되게 전망을 좋게 보는 분들이 네. 많은데 비전 프로 3월 아이패드 나온다고 하고 지금 모멘텀이 딱딱딱딱 있는데 이러니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더라도 이런 맞을면은 미리 맞는 게 맞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수급 보시면은요. LG 디스플레이 수급 보시죠.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후장제 대형주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악재는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악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악재 해소로서 모멘텀 소멸로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안타깝죠. 그리고 계속 뉴스 나왔었어요. 유상증자 할 것 같다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을 올렸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당장 바로 12,500원, 13,500원을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여기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전 저점을 깨기는 시장이 어려워지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천문학적인 거래량도 나왔고요. 그 밑에서 그래도 메이저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대충 한 뭐 11,000원대 정도는 거의 바닥권이라는 인식을 하시면은 제가 바닥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 정도에서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그래도 요 정도에서 멈추겠구나 정도의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여부는 내년에 OLED 업황 기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하나씩 보여줘야 되니까는 그걸 보시면서 추가 매수 하시는 걸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LG전자 있잖아요. LG전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려 때문에 빠졌고 PBR 0.8 수준이면은 여기서 한 10만 5천 원대 구간? 요 구간 정도는요 좀 부담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여기 제가 미리 그어놨죠. 12만 원. 이 제가 몇 달 전에 그어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가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저희 그래서 거래량도 저쪽에서 많이 맞습니다. 터졌고. 그래서 요 12만 원대를 가기에는 당분간은 좀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액션을 취해야죠. 만약에 내가 여기 빨리 엑시트를 하고 싶다 싶을 때는 바닥권에서 일부 물을 타서 하는 전략이 있긴 있는데 이거 현장에서 무지하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부분이 LG 그룹사인 LG전자까지 같이 재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빠졌고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오늘 시황의 해설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태에서 그 내일장, 네. 내일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대안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제가 아까 미국 주식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잠깐 차트 보여주시면 화면 보여주시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표님. 필반. 필반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수 차트인데. 진짜 반도체주가 저렇게,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올라간다는 네. 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 줄 게 MU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목요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간으로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수요일이고 저희 새벽에 저 출근할 목요일 날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수요일 날 장에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마이크론의 시간의 여부라든지 혹은 센티멘트 변화 여부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양도세 이슈를 완화 이슈를 뉴스플로우를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제가 계속 한 2주 동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26일 날 내가 팔아야 되면은 종목들을 크게 팔아야 되거든요. 크게 팔면은요 투심이 악화가 돼요. 그리고 그 크게 파는 주식들일수록 대부분 시장에 대장주가 많습니다. 그 대장주가 꺾이면은 다른 주변주도 같이 꺾이고요. 그럼 코스닥도 같이 꺾이거든요. 네. 혹자들에 따라서 그 대부 투자자분들이 이미 26일 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4거래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대표님. 그렇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 올 때까지 좀 체크를 하면은 20일 이후에 정부에서 좀 발표하겠다는 코멘트가 어제 오늘 있었죠. 그러니까는 내일부터 아마 이것에 대해서 총각을 다퉈서 볼 겁니다. 그리고 뭐뭐 투자자분들을 보니까는 양도세를 계속 검색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시장에서 확정적인 내일 시장을 준비하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미리 올랐잖아요, 대표님. 어찌됐든. 그래서 이 뉴스가 만약에 확정된 뉴스가 셀 온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이미 기대감들이 반영이 다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냐면 드디어 꾹꾹 참고 기다리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투자자분들.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좀 슈퍼개미 분들 100억을 하시는데 슈퍼개미 분들은 현금도 많아요. 50억 있어요. 요건 사놓고요. 50억을 가지고 이거 사실 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과 혹은 제 고객들부터 시작해서 1억에서 2억을 하시는데 현금이 2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남은 거가 물려있는 걸 가지고 내일 뭐 해볼까 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어떻겠습니까? 다르거든요. 그렇지. 다릅니다. 이게 금액의 차이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포트의 차이입니다. 포트의 차이. 다르기 때문에 내 포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이런 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도 요 4일이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이후 혹은 26일 이후 배당락하고 이제 저희가 납회도 하게 되죠. 그때 내가 주식을 더 사고 못 사고가 정해지게 될 거예요. 결론은 이거를 내가 잘 나이스하게 사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수익이 나이스해야지 그 다음에 할 때 내가 뭘 좀 액션을 좀 취하는데 그래서 잘 사야 돼요. 잘 사는 거의 방법은요. 타점을 보는 것도 맞는데요. 분할이거든요.
분할입니다. 분할. 이럴 때 분할 매수, 분할, 분할 매도. 이럴 때 분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분할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해보려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타점 못 맞추니까는. 그래서 요게 일단은 내일장 혹은 내일 모레장까지 한 2, 3일 정도 장에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